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팀입니다. 자, 12월 6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 외국인들 기가 양매도세가 있었는데 후반으로 돌아오면서 시장이 좀 살아난 듯한 분위기였죠. 그렇지만 HLB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고 나름 또 실망감이 크실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호재나 뉴스가 떠도 알려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잘 먹히지 않고 있죠.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이력들이 세죠.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이 밀렸는데 결국 지금 잘 돌아나가고 있죠. 그렇듯이 오늘 좀 밀렸다고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역시나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 나갈 줄.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까지 끝도 없이 올라가지만 않듯이 끝도 없이 떨어지지만 않죠. 하지만 사실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있죠. 오늘 시장이 마감한과 동시에 공매도가 거의 16%대 나왔습니다. 최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11월 26일에 14%대 공매도가 나왔었는데 거의 16%대 공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좀 리스크로 자리를 잡았죠. 12월 3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14%에 가까운 공매도가 나왔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됩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역시 22%대 예전에 한 5%, 6%대 나오던 게 거의 22%대면 상당히 이 금요일장에 비해서 한 3.5배 가까이 나온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가 추세가 완전히 턴이 될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나노전 나노코박스에 대한 지지부진한 승인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잘 먹히지 않고 있죠. 딱히 지금 예전에 일단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해서 올라갔던 이런 기대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거의 다 제자리 왔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돌아나갈 만한 위치가 됐는데 오늘 또 5일선 이탈하면서 이전 저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대할 땐 어쨌거나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물론 지금 추세가 하향이고 굉장히 깨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HLB 월봉 차트를 보면 매일매일 살펴보지만 이 자리를 깰까봐 살펴보는 거죠. 아직은 깨지 않고 있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월봉 5개월 선단 변곡점인데 35,300원대가 되고 아직은 지켜주고 있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저걸 깬다면 역시나 이전 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주봉에서 역시나 이 종가상 5선에 못해졌죠. 물론 이 주봉의 종가는 이제 금요일날 결정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지만 아직은 밀려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35,800원대를 기준으로 이격이 전혀 모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20일간의 평균가에 계속 낮아져 있는 거죠. 따라서 옆으로 가는 구간 기간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HLB에 대한 얘기가 좀 하나 있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머니투데이에 출처인데 이 HLB와 빈센, 범한퓨어셀, 한국성급, 한국가스원정공사 등이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소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수연 선박 개발 실증 사업을 울산 남구 장생포 앞바다 일대에서 실시했다고 그래요. HLB와 빈센은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수소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만든 수소선이 바로 블루버드죠. 거기 때문에 블루버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고 수소 관련한 선박을 만든 HLB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HLB의 주가가 저런 어떤 수소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전혀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런 기사들은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HLB가 저렇게 수소 선박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추세 턴이 중요한데 사실 HLB 세력들들 보면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올렸다가 어느 정도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HLB는 거의 다 토해내는 급락한 수준일 정도로 HLB 같은 경우에 공매도의 세력들이 사실은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보다도 단순히 기법으로 많이 이제 돈을 버는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하는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HLB 생명과학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월봉에서 오늘 종가상 아직 20개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20개선의 가격이 11,9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아직은 괜찮고요. 저 자리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주봉에서도 저번 주에 저점을 아직 지켜주고 있지만 역시나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모순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되고 왔다 갔다 옆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옆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이상 급락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우양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최고점 21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수세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21선 돌파 안착하고 완벽하게 조정을 거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HLB 제약이 가장 큰 걱정인데 월봉에서 20개선 깼죠. 라고 많이 올라온 만큼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개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추세가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봉에서도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긴 하지만 금요일 종가상 올려놓으면 다행인데 못 올려놓으면 역시나 5수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꼭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넥서사이언스도 제법 밀렸는데 사실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일선 안 깼죠. 5일선에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내일 좀 반등할 수도 있고, 깨게 되면 반드시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 21선 기준으로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월봉에서는 아직 추세가 턴이 돼서 21선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10개월선을. 자, 주봉에서도 보면 이번 주 한 주는 5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 5주선의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의 자리가 되고, 이런 생명선, HLB나 HLB 생명과하고 틀리게 이렇게 21선 떨어다 부드럽게 돌아가죠. 즉, HLB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려면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는 이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 넥스 사이언스는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21선을 깨거나 밑으로 밀리게 되면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는 것. 월요일 이 월봉에서 보면 오늘이 월요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10개선을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많이 올라온 부분만큼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순간 급등하거나 잘 올라갈 수 있어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전 고점들 근처에서 맞고 떨어질 이럴 확률이 굉장히 큰 게 넥스사이언스죠. 하지만 천만 다행인 건 아직도 10개선에 있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HLB의 인수가 된 HLB 테라피틱스도 오늘은 역시나 5개월선이 잘 지켜졌고요.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 줘야 되는 20주선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주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는 5일선을 깨지 않았죠. 오늘 하루 밀리긴 했어도 내일 다시 한번 5일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역시나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봉에서 20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은 뺐다가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HRB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장 초반 좀 밀렸다가 결국 잘 돌아나갔는데 결국은 20개선이 강권이죠. 이런 차트들 형태는 잘 변하지 않는데 20개선을 돌파해주고 나갈 때가 제일 강력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깨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역시나 HLB 파워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같은 제조업 단백질 백신 하나가 노바백스죠.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가 있어 한번 봅니다. 농협경제신문의 임혜정 기자님의 출처고요. 이 독일 언론이 이 노바백스가 올해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모겐포스에 따르면 5일 현지 시간으로 노바백스 백신 MVX-CoV2373이 여전히 2021년도 4분기 올해 마지막이죠. 이게 승인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유타 카타리나 슈미트 게리 MDR의 이 섹슨 예방 접종 위원회 위원이 올해 말까지 상용화될 걸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이 승인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로 제조합 단백질의 백신이 승인을 받고 만약에 전 세계로 잘 뻗어나간다거나 부스터샷으로도 크게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역시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나노코박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은 HLB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바백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HLB가 내일은 좀 반등해서 좋게 상승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